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 나오신다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강사TV 사상 처음으로 남자분이 출연했습니다. 떨립니다. 네, 괜히 떨립니다. 네. 이번에 컨텐츠, 첫 번째 컨텐츠는 바로 프리랜서 강사계의 남자 강사에 대한 이야기 1탄입니다. 네. 다론 렉처테인먼트 명재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칭찬을 듣고 시작하니까 저도 떨리고.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바론 렉처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언밸런스 명쌤 강사 명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왜 언밸런스 명쌤이에요? 이게 저도 동료 강사님한테 이 아이디어를 받았던 건데 이 언자를 말씀 언자로 바꿔서 말의 균형을 잡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와, 로고가 되게 멋있겠어요. 진짜 아직 로고를 못 정해서요. 뭔가 기업교육계의 남자 강사님 하면은 사실 되게 희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강사를 시작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강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강사를 해야겠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었고요. 저한테는 약간 먼 훗날의 꿈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선배 강사의 권유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강사를 하게 됐던 건 조금 창피하긴 합니다만 제가 탭댄스 강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탭댄스요? 네. 제가 무대 생활을 하면서 배역 때문에 탭댄스를 배워야 했고 탭댄스 스승님께서 어디 가서 다른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탭댄스 강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때 탭댄스 강사로 전향하게 되면서 강의와 무대 생활을 조금 병행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기업 교육이라던가 혹은 이런 조직 활성화 교육에 저를 이제 새끼 강사로 데리고 나가주시고 이러면서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강사에 입문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기업 강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아서 CS 강사 양성 과정을 처음 듣게 됐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CS 강사 양성 과정. 한국교대원 뭐 이렇게 어딘지 알아. 네네.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서비스 강사 과정을 들을 때 저는 진짜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강사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서비스를 돈 주고 배운다는 개념 자체도 저한테 없던지라 한 달 가까이 들었는데 전혀 뭔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무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5년, 6년 동안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았던 게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보이스 트레이너로 시작을 하게 되고 스피치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보이스가 되게 안정적이신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칭찬을. 근데 정말 서비스를 돈 내고 배운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서비스업에 안 계셨던 분들은 되게 생소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업에 제안할 때 사실 저는 강사님들의 성별을 고르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아직도 여성 강사님 부탁드려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성차별적 이슈도 있고요. 우리 왜 채용할 때 남자 여자 골라서 채용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강사계에는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정말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 비주얼리즈 소속으로 강의 나가셨을 때도 남자 강사님이셨는데 살짝 거부가 있었지만 너무 강의를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잘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남자 강사로서 기업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떠셨나요? 물론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첫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더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사 시장에서 비교적 강사를 많이 요구하는 쪽은 학교 교육, 이제 의무 교육 쪽이 강사가 꾸준히 요청이 있고 이제 초보 강사님들도 계속 많이 하는 분야이긴 한데요. 의무 교육 쪽에서는 특히나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때문에 남자 강사가 이걸 잘못 얘기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예 여성 강사님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도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이 여성 학생들과의 성희롱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강사 모아서 면담할 때도 대놓고 먼저 얘기를 하세요. 특히나 우리 남성 강사님들, 여학생들이랑 터치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이런 걸 얘기하시죠. 외모가 별로였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맞아요. 남자 강사라서 더 유리한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특히나 초보 강사 때 절실히 느꼈던 건
남학생들과의 전투에서는 꽤나 유리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비교적 강한 친구들이 있는 반에 저를 배치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강사님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조금 강하게 휘어잡아줘야 된다. 아무래도 이 선입견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 네, 과목이라든지 뭐 강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 존재하다 보니까 남자를 선호하는 경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혹시 나는 남자 강사라서 조금 더 이렇게 받아봤다? 강사력 차이가 좀 있나요?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별에 따라서 페이가 나눠진다기보단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대표 강사, 수석 강사, 뭐 무슨 강사 뭐 이렇게 강사 이런 게 직급. 있었는데 네. 그런 직급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직급으로 이렇게 돈을 나눠서 그 직급은 네네. 연차로 보통 될까요? 연차도 있긴 했지만 멤버 구성의 영향도 이런 걸 따지면서 맞아. 그 강사가 갖고 있는 역량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수석이나 전임이나 대표 이사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페이가 올라가게 되고 네, 맞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이렇게 성차별적 이슈가 있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는 않고 그리고 강사로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재강 대표님은 지금 거의 한 8년 차 지금 네.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강사가 되기도 희소한데 특히 남자 강사로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네, 혹시 아시죠? 본인만의 뭔가 약간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강사라고 하면 공부하거나 전문 분야를 쌓거나 혹은 뭐 자기관리,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당연하겠지만 남자 강사로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매너를 차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 네. 강사의 매너. 제가 최근에도 서비스 교육원에서 한 강사님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항상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강사가 한번 틀어지는 건 뭐 위트 있고 혹은 재밌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장난기 많고 뭐 까불까불하던 사람이 또 장난을 걸면 저 사람 또 그러네 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남자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말투라든지 언어의 컨텐츠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여성과 남성의 이런 부딪힘이 생길 때 더 크게 번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많이 조심하는데 특히나 제가 뭐 옛날에 탭댄스 강사 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조심했던 게 저도 스피치 강사다 보니까 이 코칭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체 접촉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조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그렇죠. 우리 복식호흡 할 때 항상 강사님들이 여기 배에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선배 강사님이랑 얘기했던 게 손가락을 쓰지 마라. 손바닥을 쓰나요 그럼? 똑같이 되더라도 손가락이 가서 이렇게 되는 거랑 손바닥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게 다르다. 손 들고 다니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혹여나 만약에 이제 정말 돼야 된다고 하면 실례지만 제가 어깨에 손을 대도 될까요? 그리고 꼭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강성청중이랑 트러블이 생기게 되면 잘못하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무게 조절을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어떤 연예인의 여러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발성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시나요? 이런 걸 했었는데 한 분께서 소리만 듣고 이 사람은 복식 발성을 쓰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 그걸 판단한다라는 게 사실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성악과 출신. 자기가 조금 안다라는 걸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가르치는 투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감이 생기셨던 것 같고 이제 주변 청중들이 알아요. 느낌이 있다. 저 청중이 저 강사랑 자꾸 뭔가 트러블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발단을 잘못 만들면 그렇죠. 완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막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든지 오히려 저를 더 낮추고 깔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기도 했네요. 근데 오히려 여자 강성 교육생이면 네. 남자 강사가 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자랑 여자끼리 부딪히는 게 더 미묘하게 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서 오히려 남자가 더 정중하게 제가 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되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왜 우리 CS 컴플레인 상황에서도 여자 고객일 때 남자 직원이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네,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양성평등 교육이 생각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교과서의 그림에
앞에 나와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표현할 때는 여자들이 있고요. 우리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인데 교과서에는 다 선생님은 여자예요. 그리고 떼쓰고 막 울고 막 사고치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럼 혼내는 건 엄마인데 항상 사고는 누가 치나요? 아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라서 더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고 여자라서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편견을 오늘 조금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 남자 강사에 대한 질문을 정말 집중적으로 좀 드려봤는데요. 도움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지 말고 강의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멋진 강사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바론 렉처테인먼트 명재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남자 강사님의 강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연습해오셨나 보다. 감사합니다.